이 경우는 흔하게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 한번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기토 제왕생관하고 김영종제. 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81세죠, 그렇죠? 맞죠? 만약에 여기서 60세를 빼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에 갑신 의류년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갑사의로니까 94년? 맞나요? 2004년인가? 2004년.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2004년. 2004년생. 2004년생도 갑신생이겠지. 맞죠? 이거 신일, 이미, 계삼, 갑사, 의로, 병육, 정칠, 무팔, 기구, 경공. 이거 그냥 딱 외우고 계세요. 그러면 21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21살도 이런 명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를 참 판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물론 60년 전하고 60년 뒤하고는 시대 상황도 다르고 다르죠. 요즘 같은 그러니까 뭐 5년 10년만 돼도 상전벽해식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경우가 참 왜냐하면 이게 이 원국의 구조가 있고 이제 운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참 감명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분은 이미 나이가 이렇게 되셨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분이 처해져 있는 입장이 있고 상황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운의 과거의 운을 내가 수용을 하면서 운에 반응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뤄놨던 게 있어요. 이뤄왔던 게. 그러면 이 원국의 성향이나 동향을 그대로 살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 시간에도 이 진토에 대해 살펴봤지만 이분은 완전히 진월의 기토잖아요. 그렇죠? 자, 기토가 벽으로 보면 이렇게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이 다 lok겁격이 됩니다. 맞죠? 다 그냥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딱 보는 거니까 이게 다 토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거를 뭔가 기질적인, 기운적인,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 이게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은 어쨌든 이게 신자진 운동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자진 운동성을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토인데. 그렇죠? 토인데. 그리고 방국으로는 인묘진의 운동성도 또 가지고 있죠. 그렇죠? 또 아니면 이 진이라는 거는 계절은 시간은 상황은 환경은 거꾸로는 안 간단 말이야. 진은 어디를 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 사오미를 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상생상극으로 보면 이런 에너지들은 삼합에 의해서 생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금생, 토생금, 토생금, 뭐 토국수. 근데 이거 토국수라고 보진 않죠. 이런 에너지들은. 근데 이건 목국토의 형상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인묘진의 이런 형상들도 있죠. 요거는 화생토의 형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중에 다 이게 토들이 주변에 엮여져 있는 글자나 에너지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특히 진토가 그래요. 특히 진토는 만약에 반대편에 술토를 본다라고 하면 그냥 상생상극으로 보면 이게 토가 이렇게 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사오미를 열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사오미를 열어가는데 순서로 이렇게 열어가는데 상생상극으로 보면 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특히 사화나 오화 같은 에너지들은. 그러면 이 사화나 오화는 들어오면 이게 형상이 뭐냐면 이게 뭐 진사 라망 이런 것도 하지만 토로서의
그 역할을, 그러니까 물은 물기가 스며 있는 사력댐인데 거기에 그 마른 이 태양빛이 그걸 말려가지고 사력댐을 어때요?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형국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이 이런 에너지들이 없고, 뭔가 이렇게, 이 그 서방이라든지 금기운이라든지 숫기운 이런 걸로 있으면 이건 그냥 또 그냥 물은토가 돼버려요. 물은토가. 요런 에너지는 술토나 미토가 오면 술 중에 무토, 겁재이죠. 미 중에 기토. 이건 다 습기가 있는 토들은 아니에요. 다 이걸 난조한 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토는 천간에서 약간 중정한 기운이고 조후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난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한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난이거나 습한 에너지도 갈 수 있는데 지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축토나 진토나 뭐 이런 금수 에너지를 보면은 습한 에너지로 가고 나머지 화 에너지를 보면 이렇게 난한 에너지로 가고 이럴 수 있는 게 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이 구조에서는 그 없는 글자가 완전히 화가 없죠, 그렇죠? 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 화, 토, 금, 수 다 있는데 화가 어디든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월인데 이 진에는 을개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장간에. 이거를 원률분야 지장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월인데도 내가 태어난 생일이 이게 7, 38?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 시기로 그 영향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요 개수가 이 수기가 강한 중기식이란 말이지. 중기. 그렇죠? 그러면서도 요 진이 보면 옆에 이렇게 신을 만났죠. 그렇죠? 신을 만났고 여기에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이 신이 자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자가. 그러니까 자중에 임수하고 개수가 있는데요. 올라가면 임수나 개수인데 이 뭔가 삼합의 연결고리, 왕지가 빠져 있는데 삼합의 글자가 그 천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지지의 합력이 더 유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지의 상황하고 천간의 상황을 같이 매칭을 해보면 지지의 합력을 끌어주는 인자, 임계수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합력이 강하다. 이거 항상 말씀드리죠. 천간의 유인력이라고. 근데 조금 멀리 있잖아요. 이런 걸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 거에 이건 수기니까 신자지 나면 수인데 수를 극하는 게 천간의 무기토겠죠, 그렇죠? 무기토가 무토가 마침 딱 있네요, 그렇죠? 무토가 있어서 토국수로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데 옆에 또 간목이 있어가지고 토를 목극토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월주에 있는 이 무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술이라고 하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고민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격에서 보면 겁재니까 그렇죠? 록겁격인데 록겁격에 진중의 임수, 진중의 을목이 간목으로 천간에 투간이 됐어요. 투간이 됐는데 그런 인자는 간목은 비교적 약하고 임수는 장생받고 신진의 합의 알맹이니까 임수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를 이렇게 제가 왕한 거죠. 제가 왕하면서 관을 생하는 구조. 경명으로 보면 그냥 제왕생관 구조다. 아니면 여기다 한 글자를 더 붙인다라고 하면 이게 십성으로 뭐가 됐든지 간에 진술충이니까 잡기. 잡기이면서 그냥 제왕생관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왕생관이라고 하더라도 해월이나 자월에서 올라간 임수가 아니고 연관되어 있는 임수가 아니고 진토니까 그래도 겁재니까 진중의 무토의 관련성은 있는 거예요. 그 무토들하고 겁재들하고 뭔가 이렇게 재물을 키우기도 하고 분탈을 당하기도 하고
득실 관계가 있는 거지. 예,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간목이 올라가는 것도 해중에 간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인중에 간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겁재 중에 올라갔으니까 겁재 중에 을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을목을 볼 때는 이미 겁재가 관을 차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렇죠. 관을 차고 있기 때문에 관을 공유한다도 되는 거고 이 명조가 뭔가 이 배우자 배성으로 볼 때는 항상 경쟁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응? 후순위가 되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 겁재하고 끈끈하게 진유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합력을 가져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합을 하면 그렇죠. 합을 하면 진중에 을목은 이렇게 닫히는 구조예요. 닫히는 구조. 그러면 이 간목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독산 고목이고 그 독바위에 저기 육구선 보면 독바위역이라고 있는데 독바위에 나무 그런 형국이 뿌리가 없잖아요. 그죠? 절정국 봉생 반다관이면 여기 뿌리 있는데 이거는 뿌리가 닫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구조는 어때요? 뿌리가 닫히는 구조란 말이에요. 뿌리가 닫히는 구조해 가지고 간목이 좀 유명무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이나 이 글자에서 계속 존재하면서 반응을 할 때는 초기에 있을 때는 그대로 간목으로 반응을 작용을 합니다. 근데 뭔가 내 인생이 중년, 장년 지나가면서부터는 이 목기운이 약해져요. 약해져요. 그런 구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내격으로, 흔히 말하는 내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때요? 그냥 제왕생관으로 보면 되는 격은 제왕생관으로 보고 나머지 글자들을 맞추면 되는데 일단은 제왕생관을 하기 위해서는 드러나 있는 글자들이 없지만 지지에 천간으로 경신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지지에 이렇게 신유의 식상국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내 식상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미 기유의 식신으로 금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금, 유금, 신금 이런 글자들. 그러면서 비교적 이런 글자들하고 신진의 합을 하고 신유 방합하고 진유 합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그 금덩어리더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뭉쳐 있는 그죠?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럼 결국 금이 강해지면 뭐가 약한다? 네, 관이 약해지는 거죠. 관이 약해지는 거고 수는 생을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일간 입장으로 보면 식, 상, 재, 관, 또 재성들은 이렇게 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식재관이 강한 거예요. 식재관이 강하면 이 일간이 뭔가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인성이나 비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비겁이 있는데 비겁이 이렇게 있네요, 법제로 무진으로 이렇게 있는데 놓여진 모습은 보면 이게 진토가 이러한 수의 운동성하고 금생수 에너지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온 뒤에 허약지방 같이 이렇게 토사가 돼가지고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여기는 기반이 이쪽에밖에 없으니까 그죠? 이 무토도 어때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더 가속시키는 건 뭐예요? 간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갑진을 놓고도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금수의 세력에 진인데 지금 수의 금의 세력으로 지금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기토가 나를 버리고 나라고 하는 실체를 버리고 금수로 왜냐하면 이미 관은 유명무실해졌으니까 갈 거냐 아니면 기토가 내 어떤 그 근거성을 뚜렷하게 가지면서 식재관을 감당할 거냐 이거죠. 근데 비교적 이분은 나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재력가세요. 재력가세요. 서울 남부 쪽에 요양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부지가 한 4,000평 정도 돼요.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고 빌딩이 세 채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응?
초년에 여기가 정묘대운이거든요. 초년에 힘드셨겠네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묘해요. 천간에 있는 갑을목은 자 똑같은 기후일주인데 자 똑같은 기후일주인데 신유생. 여기도 요 기토가 있죠. 여기 여명입니다. 여명. 여명. 신유생이 몇 살인가? 43? 셋? 셋? 이 정도 됐겠다. 그죠? 만 나이로 따지면 좀 낮을 거고. 여기도 해월의 기토니까, 그죠? 뭐, 해중에 무토에 뿌리 내린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기해로 있고, 지지에, 여기는 이제 비교적 이렇게 해유가 돼 있고, 이런 거 이제 진호유예에서 이런 거 그냥 자형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자형, 수생목의 형상도 돼 있지만. 근데 이렇게 신유가 유중의 신금이 올라갔죠. 그렇죠? 이거 식신이고, 본래는 이제 재잖아요. 그렇죠? 월이 재고, 여기는 합으로 성향으로 이렇게 이루는 거고. 근데 요 재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고, 요 을목은, 이렇게 제살도 되고, 이게 신유가 강하니까, 제살도 되고, 이렇게, 요기 개념으로 여기 무토니까, 간목이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나도 극을 하지만, 목극토의 현상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비교적, 이렇게 월간에 비견이 놓여져 있지만, 음간으로 놓여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렇게, 식재에 이렇게 전도될 수 있는, 쏠릴 수 있는 기질이 여기보다 더 강한 거죠. 여기는 월간에 있는 이 무토 때문에 참, 좀 판단을 좀 잘 해봐야 될 수 있는. 지금 이제 운은 다르죠. 운은, 여기는, 양간부터 시작하고 음간부터 시작하니까, 자축, 인묘진. 지금 관대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관대운으로.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이렇게 식신이 떠 있는데 관하고 지금 갈등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관이 떠 있잖아요. 그렇죠? 관이 떠 있고 식신하고는 같은 레벨 라인에서는 이렇게 그 갈등 구조는 없어요. 없는데 요는 천간으로 들어오는 갑을목은 잘 쓸 수 있습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이걸 흔히 말하는 병약으로 따지면 병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병신? 그러니까 자꾸 일간을 뿌리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극을 해준다라는 되는데 이렇게 초전대운에 이런 인묘 같은 경우가 오면 인신충이나 묘유충이 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쓰려고 하는 에너지하고 상극상축이 일어나요. 안 좋아. 대운에서도 세운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목 에너지 천간 갑을목하고 지지 을묘목하고 딱 놓고 보면 이 구조는 천간지지가 다 이렇게 그 작용력이 모근이 들어왔을 때 갈등이 좀 있어요. 천간에도 갑을목 들어오거나 신금하고 부딪히거든. 지지로는 묘목이 들어왔을 때, 인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덜하죠. 인하고는 인유, 우리 말하는 원진 정도. 근데 합이 작동을 하니까. 근데 묘가 들어오면 해묘합을 하기 때문에 유랑충이 안 된다가 아니라 수생목을 받아가지고 묘유충을 하는 거야. 일지를 충을 하고 충의 강도가 세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게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 어때요? 뭔가 이렇게 관성이 들어와가지고 일지 자리를 충하니까 그렇죠? 연지를 충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활동하거나 이런 에너지인데 일지를 충하는 거는 미혼이면 그렇죠? 어떤 배우자 성분인 거고 그게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장면. 세계적인 명품 회사 한국지사에 이렇게 무슨 땅 이런데 마케팅 직원으로 근무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해 자축인
그 뒤에 이제 이게 그 화운으로 들어가는 건 참 좋지가 않아. 여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를 그 종한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약간 가종인 거지. 가종. 완전히 이런 글자들이 없으면 그래도 이거는 해결이 되는 경우인 거예요. 근데 이런 글자들은 유불리가 있어요. 이게 원국에서의 성패를 따지는 거하고 이 갑은 어때요? 갑은 일간하고 천간 구조를 보면 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합이. 예. 합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유정하게 끌어다 쓰겠다라는 게 되는 거야. 이거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위, 뭐 직업, 아니면 이렇게 배우자, 여명 같으면 이건 배성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원국에서는 목국토 하니까 성격의 요인이 되는 거죠. 기토가 이렇게 갈등 안 느끼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래도 이 사람이 소녀 시절 이렇게 어떤 중년 시절에 그래도 희망과 포부와 어떤 기대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미 상관 경관을 하고 있고, 이미 무진이라고 하는 이미 물관이지만, 물 비겁이지만 어때요? 이 무토는 나랑 합한다라고 하면서 무진을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격의 성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간목이 이거를 내가 배연으로 배우자로 쓰기에는 불편해요. 또 일시지 이런 에너지들이 식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 이건 뭐예요? 흔히 말하는 자식이 생기면 이 에너지는 더 약해지는 거지. 이미 약해지려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면 그전에는 땡겨오죠. 자식을 봐야 되니까 넘버원이 되는데 자식이 생기면 내가 장생받고 있고 이렇게 토생금을 하니까 어때요? 금을 하니까 자식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세컨, 서드가 되는 것이 점점 에이 멀리 가느니 여기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렇게 돼서 이제 뭐 그 인생 파노라마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인생을 쭉 놓고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하려고 해요. 3가지. 네, 3가지 하려고 하는데 자, 이 구조를 보면 나는 내가 기유니까 그렇죠. 기유니까 이렇게 식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식신. 요 기토는 지금 여기에 전 시간에 무토와 마찬가지로 무기토들은 이 가불목이나 간목이 좋죠. 병정화를 가가지고 개수로 이렇게 수분 공급을 받아서 생명을 키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재관인이잖아요. 공부해서 자격 갖춰가지고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무토와 기토의 어떤 본래 맞는 성향인 거지. 근데 이미 내가 기유로 놓여있고 신유술로 지지의 식상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내가 능력을 발휘를 해서 이럴 때는 이거를 감당 못하는 구조가 되면 이게 자갈돌이 섞인 밭인 거예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밭인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자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쓰는 구조가 되면 내 토양 안에 묻혀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금은 보석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어때요? 지금 이 지지에 있는 이런 식상들을 내가 재능을 발휘를 해서 땅속에 묻혀 있는 금광을 채굴하듯이 내가 쓰겠다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돼서 그 시점이 자식이 생기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배우자하고는 멀어지고 내 재능이나 재주를 상관 능력도 있고 식신 능력도 있죠. 이럴 때는 이 신금 같은 경우들은 일간한테는 그죠. 이게 자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한번 설명할 때 이 사람 듣기 좋으라고 얘기해 주면 좋아요. 기토일간의 신자는
천을귀인이니까. 아, 귀인을 놓으셨네요.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는